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망해 디폴트를 맞게 될 것이다 어떻다 하는 얘기는 모두 허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는 2023년 러시아 경제가 0.3%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2024년에는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러시아의 GDP가 2022년 10월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상황이 훨씬 호전됐고 2023년과 24년에는 더욱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당초 IMF는 러시아 경제가 2023년 2.3%, 2024년에 2.1%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IMF 추정치가 러시아의 예측과 수렴하기 시작했다고 RBK 비즈니스에 말했습니다. IMF는 또 G7이 추진한 러시아 원유 유가 상한제도 아무런 충격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세계를 조롱했습니다. 미친 듯이 러시아에 취한 제재 조치가 끔찍한 실패로 끝난 사실을 인정할 용기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빠져나간 서구의 산업 생산품과 소비자는 러시아산과 아시아 브랜드로 대체됐으며 병행 수입도 잘 되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게 결과적으로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유럽에 모욕을 주면서 돈을 벌고 있고 유럽은 이런 모욕을 감내하면서 돈은 잃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IMF까지 러시아 경제가 성장한다고 예측했으니 이제 어쩔 거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는 허가를 받거나 로열티를 내지 않고 서방의 지적재산권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부터 산업 소프트웨어까지 로열티 같은 것은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싼 지적재산권을 공짜로 쓰게 해준 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는 그래도 신사적입니다. 미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젤렌스키에게 주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IMF의 추정치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 기관이 내놓은 지구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보면 코미디입니다. 캐나다,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등이 2023년에 모두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영국 홀로 마이너스입니다. IMF는 영국만 2023년 불황에 빠질 수 있다면서 높은 에너지 가격, 모기지 비용 상승, 세금 인상으로 영국의 가계 지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극단적인 러시아포비아로 러시아 제재에 앞장섰던 영국의 경제가 러시아에 역전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인용한 IMF의 주요국 경제 성장치를 보면 인도와 중공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러 제재에 동참한 서방이 죽을 쓰고 있는 반면 중립을 지키고 제재 동참을 거부한 나라들의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인도와 중공은 서방이 거부한 러시아 에너지를 저렴하게 수입해 경제 체질이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때문에 난리입니다. 1월 31일 127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마크롱 정부의 연금 정책 변경에 항의했습니다. 사회 이슈를 둘러싼 시위로는 1995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정년과 연금 수령 나이를 2년씩 연장하는 연금제도 개혁에 중장년, 노년층은 물론이고 청년층들도 대거 물려나와 항의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를 정부가 제멋대로 연장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입니다. 기껏 강제로 불입했는데 멋대로 바꿀 거면 개인연금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M1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공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뜬금없이 트위터에 American Manufacturing is back,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왔다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 네티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줄 전차를 제조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여전히 중공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매체 RT의 칼럼니스트인 미국 언론인 브래들리 블랭큰쉽은 조 바이든이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자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공급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들리 블랭큰쉽은 바이든의 트윗을 보면 확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에이브럼스 전차는
오하이오주 리마에서 노조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블랭컨십은 또 무기 제조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좀 이상한 소리는 예전에도 있었다면서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전 소련 대사 잭 매틀록 주니어는 푸틴에게 러시아 코앞 루마니아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러시아 공격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웃으면서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서 왜 일자리 창출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전을 이용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체의 이익과 젤렌스키의 의도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얼마 전 플로리다주 보카 레이턴에서 열린 전미 상공회의소연합회 화상으로 출연해 우크라이나에는 모든 미국 기업의 대형 사업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뉘른베르크에서는 레오파르트 전체 키예프 공유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밟지 말라는 현수막을 두르고 숄츠 내각의 전차 공유 결정에 항의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크는 나토가 러시아와의 교전 당사자는 아니라면서 한 발 빼면서도 회원국들에게는 키예프에 대한 무기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태리가 공격 무기는 보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토니오 타자니 이태리 의무장관은 방어 무기는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공격 무기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태리가 러시아와 전쟁 상태가 아니라면서 러시아인들에게 아무런 반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지킨다는 입장일 뿐 러시아인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렵고 이태리는 이에 대해 상당히 우려한다면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태리의 이런 방침은 키예프에 대한 전투기 공연은 안 된다는 성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국정 판단입니다. 괜히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해 적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도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원조하는 것은 상당히 비도덕적이며 키예프의 피비린내 나는 대러 전쟁만 연장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인명살상만 초래할 뿐이고 어리석은 목적을 추구해 핵전쟁 위험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이태리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목적이 뭐냐? 러시아 분할과 레짐 체인지가 목적이냐? 그들은 러시아 분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미친 짓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조란 밀라노비치는 서방 집단 컬렉티브 웨스트가 하고 있는 짓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면서 독일 전차 배송은 러시아와 중공을 뭉치게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크로아티아는 여기에 거리를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커스의 개가 되지 않겠다는 말도 보탰습니다. 집단 서방에 합류하는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크림반도는 절대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독일의 장성들도 동의하는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젤렌스키에게 헛꿈 꾸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그는 또 러시아를 자극해 분쟁을 일으키려는 시도는 2014년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없는 적을 만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교전국에 무기를 주는 것은 전쟁 당사자가 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이처럼 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것도 아닌 한국이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